그래서 이 미시중에는 보면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 수박 같은 얘기들이 되게 겉은 파란데 속은 빨갛다라는 것처럼 하게 어떤 거냐면 뭐 수시 인원이 역대 최고예요. 2023, 2024년에 믿고 남아있는 거. 왜 그러냐면은 15개 대학과 나머지 대학들이 나눠져서 그래요. 15개 대학으로 놓고 보면 2021년도요. 재작년도죠. 지금 대학교 2학년 때는 학생부 종합전형 인원이 22,700명. 그리고 정시 인원이 15,000명이었어요. 학종이 7,000명이 많았다고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정시를 한다고 하면 힘들었어요. 맞거든요. 2022에는 거기다가 이제 2,000명을 더 해야 돼요. 약대가 또 왔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하고 정시 인원이 이제 866명 정시가 역전했어요. 2년도에는 정시는 이제 더 많이 늘어났고 중앙대 경희대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2,892명이 됐고 수시 쪽에서는 오늘 이제 괜찮은 점을 적용해주면서도 지역인재가 생기면서 지역인재 쪽을 넘기면서 학종이 또 축소가 됐어요. 그렇게 되니까 2021년도의 지형도랑 지금 지형도는 많이 달라요. 지금은 학종이 좀 더 어려운 상황이고 정시가 좀 더 쉬운 상황인데 대전 지역은 실제로 정시 점수로 놓고 보자면 전국에서 한 5등 정도쯤 되는 것 같아요. 서울만 못하고 경기만 못하고 부산, 대구만도 못한 것 같아요. 경우에 따라서 뭐 광주보다 못하다고 얘기하는데 뭐 그렇게 너무 마음이 슬프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태라고 놓고 보면 수시 인원이 줄어든 것들은 굉장히 이제 나빠진 거예요, 상황이.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수시 쪽에서 이제 교과 전형이 2022부터 모든 대학이 이제 다 닥쳐졌어요. 전에는 어땠냐면 교과 전형이 상대도, 소강대도, 연세대도 없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거기는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주 최상위권의 학생들이 교과 전형을 가는 일은 없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최상위권의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선발, 다음에 이제 연세대학교 교과 전형을 가는 사람들이 생겼다. 그러니까 연세대학교 교과 전형을 내는 사람은 어딜 낼까요? 서울대학교 내겠죠. 지역균형 선발을 낼 가능성이 높고, 지역균형 선발이 전국 2등이면 못 받으면 일반 전형을 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의대를, 교과 전형을 좀 내겠죠. 의대를 좀 일반 전형을 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맨 끝으로 이제 연세대학교 교과 전형을 내겠죠. 그럼 연세대학교 종합 전형은 누가 낼까요? 요 고려대학교 교과 전형을 내겠죠. 왜냐하면 연세대학교 교과 전형을 내려고 했더니 입결이 1.4, 1.5여서 내가 힘들어. 그럼 연세대학교 종합 전형까지 하는 거죠. 고려대학교 교과 전형. 그러면 고려대학교 학종은 누가 낼까요? 성균관대학교 교과 전형을 내겠죠. 성균관대학교 교과 전형을 내면서 내가 위로 내볼 때 고려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을 내겠죠. 그럼 연세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은 거기 뭐 통합과가 많이 뽑는다고 아이고 위험하다고 안 낼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 뭐 한의대, 치의대 막 이런 건 막 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성균관대학교 학종은 누가 내겠어요? 중앙대학교 교과 전형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 학종 이런 식으로 촘촘하게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학종 쪽도 내신이 굉장히 조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되는 애들이 올라가고 학종을 건너뛰고 쭉 밑으로 가갖고 구멍이 나는 것도 있었는데 이제 그런 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고려대학교 학종을 내고 망하면 그냥 뭐 성균관대학교 교과를 가면 되지. 이렇게 되는 거고 과거에 한양대학교 교과라는 건 수능 최저가 없었기 때문에 입장이 아주 높아요. 그러니까 고려대학교 학종을 내면서 망하면 한양대학교 교과를 내지 이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려대학교 학종을 내면서 망하면 바로 중앙대학교 교과가 됐었으니까 고려대학교 건너뛰고 성대 서강대를 내게 됐었다.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 촘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소위 말해서 블라인드 평가라는 걸 하게 됐죠. 블라인드 평가를 하게 되니까 이제 현재 이쪽 지역 같으면 어떠냐라고 보면 이럴 때 많이 볼까요? 신강 딱히 뭐 잘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거기는 학종을 가야 되는데 저쪽은 정시점수가 나온다고 수능을 해요. 그리고 이제 재수를 하고. 그러니까 어떤 학교들은 교과목을 통해서 그 학교의 개성이 드러나 보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들은 학교의 특징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자율동아리도 없어요. 블라인드도 됐기 때문에 교과전형 내신의 영향력은 강화됐다. 두 가지예요. 다시. 상위권에서 교과전형이 생기면서 교과종합이 차례적으로 만들어진 밀도가 높아졌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블라인드가 됐다.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 43만 9,510명. 대부분 다 고3들이시죠? 고인이는 없죠? 있어요? 제 아이가 이제 04년생, 원숭이께요. 제가 이제 유치원 2년을 다녔어요. 그래서 저기 41만 3천 명이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문과예요. 무슨 별로 소용이 없어요. 그래갖고 저의 이제 직업에 대해서 이제 굉장한 의심까지 이제 받게 됐어요. 한마디 내가. 잘 못하는 사람이다 뭐 이런 소리 이제 듣게 됐어요. 그래 됐는데 내년도 상황은 되게 좋아요. 일단은 뭐 삼성전자가 도만전자가 됐지만 원래 뒷북을 잘 치는 게 정부니까 지금 갑자기 반도체 학과를 늘릴 텐데 못 늘려도 2,000명을 늘립니다. 2,000명이라면 대학교 하나가 더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학년인구 자체는 작년도 기준 우리가 보는 2022학년에 대해서는 한 10% 정도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대학 하나가 더 생기는 거니까 아까 말씀드리면 대학은 한 2개 정도 잘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년도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연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에서 수학이 기본 베이스가 나오는 사람들이 같으면 수시에서 애매하게 되고드는 상황이 되면 거의 무조건 반수를 하게 됩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해도 똑같으니까 최대한 수시에서 안전지원을 해서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자연계에서는 수시에서 붙었는데 내가 딱히 아주 만족스럽지가 않은 상태에서 41만 3천 명이 되면서 반도체 학과가 뭐 최대 상황으로 따지면 한 6천 명까지 오는 거야. 그럼 뭐 대학 3개가 날아간다. 대학 3개가 날아간다는 얘기는 건대 가는 애가 성대 간다는 얘기죠. 뭐 그런 식으로 될 수도 있으니까 내년도 상황은 그렇기 때문에 어느 대학까지가 우리가 되게 붐빌 거냐라는 거 보면 대체적으로 경희대, 시립대, 건대까지가 붐빌니다. 그 밑에서부터는 그렇게까지 붐비지는 않을 거다. 그럼 예를 들자면 뭐 면접이 없는 홍대 같은 데는 뭐 전국대들이 좀 많이 내려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중앙대학교는 안 그렇다. 뭐 이렇게 봐야겠거든요. 중앙대학교는 올해 수시가 많이 줄어들고 그러면 다 정시를 옮겼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대학교가 정상적으로 그 숫자에서 순위 입결이 내려갈 수는 있었는데 이건 못 내려갑니다. 고려대학교는 교과 전형이 최저가 낮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과 입결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년도에 고려대학교 입결을 보고서 1.7이구나 하고서 내면 떨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작년도에 수능 최저 충족률 자체가 한 40% 정도밖에 안 돼서 실제 경쟁률이 2대1이 안 됐었는데 수능 최저를 한 칸을 낮췄으니까 그러면 수능 최저 충족률이 60% 이상이 되게 되면 2021 입결입니다. 2021 입결이 된다는 얘기 한 1.5등급 정도 되네요. 그럼 1.5부터 1.7까지 사이에 고려대학교 애들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마침 얘네들이 수능을 잘 못하는 애들이에요. 그럼 성대 소강대도 체제를 못 맞추니까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딱 갈 수 있는 자리가 시립대학교 중앙대학교. 그렇게 되니까 시립대학교 중앙대까지 입결이 빡빡하게 들어오게 됩니다. 고려대학교가 낮춰지는 효과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평가 모형 이해하기. 이거는 괜찮은 에서도 보셨죠? 원래 제일 잘하는 사람은 한 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옛날에 아라비아의 무하이도 나오잖아요. 인생의 정답에 대해서 알려달라 해서 계속 가갖고 40년 동안 그 지혜를 딱 구해봤더니 마지막에 나온 말이 그거잖아요. 인생 정답 100%. 그게 이제 40년 만에 했는데 지금 이렇게 놓고 보시면 어떠냐면 학생부 종합편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교과 성취도예요.
내신이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예컨대 수학 내신이 나쁘다, 과학 내신이 나쁘다, 이공계열 가기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우리의 내신이 1.5등급인데 의대가 돼요. 될 수 있을까요? 근데 알고 봤더니 수학은 죄다 2등급이에요. 그럼 학생부 종합전형은 아예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교과전형으로 갈 때는 교과전형은 1.3등급 이상에서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과전형에 가는 애들은 수학이 2등급이라도 나머지 싹 다 깔아갖고 등급을 맞춰서 가는 건데 내가 1.5등급인데 수학이 나빠요. 그럼 얘는 학종을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교과 성취도가 첫 번째. 두 번째가 이제 교과목 선택이에요. 교과목 선택인데 교과목 선택에서 위계성을 기초한다라는 게 뭐냐면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생물을 들어야 생투를 들을 수 있어요. 생투를 들어야 고급생명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아까 그 유명한 DS고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생물을 깔아. 그러면 2학년 때 생투랑 생리실험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럼 3학년 때 고급생명을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는 이제 전국형 자사고들이 많이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전국형 자사고 중에서 솔직히 그때 거의 미달이었었거든요. 그냥 대충 갔던 데가 부대고 그런데도 진학시킬 때 확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딱 보면 이제 충남 성성고인지 인천 하늘고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진로 선택 방법을 놓고 보면. 입학사정관들은 대부분 굉장히 낮은 월급에 굉장히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보통 2년 정도 있으면 그만둬버려요. 평가에 대해서 물이 오르면 다 그만둬버려요. 근데 평가에 물이 올라와 있는 경희대학교에